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지적인 독서법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주제는 책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인 통합적인 읽기, 그러니까 독서의 제4수준을 함께 공부합니다. 익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수준을 하게 되면 1수준, 2수준, 3수준이 토대가 되어서 4수준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읽기를 하게 되면 먼저 우리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2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책들을 읽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항이 첫 번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합적 읽기에는 묘한 파라독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같은 주제에 대해 2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것이므로 읽기 전에 주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겠지만 사실은 다 읽고 나서야 주제를 알게 된다는 역설입니다. 통합적인 읽기를 위한 살펴봅니다. 책을 읽는 4가지 수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처럼 상위 수준에 그 이전에 하위 수준이 모두 포함되어 누적되는 특성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통합적인 읽기에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번 독서를 해본다게 되면 여러분들은 독서의 제2수준에 2단계가 있었습니다. 대충 훑어보기와 겉만 핥아보기입니다. 그게 밑바탕이 되어서 제3수준의 1단계와 제3수준의 2단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충 훑어보기는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그 주제를 파악하고 어떤 종류의 책인지 알아보고 그 구조를 파악하는 분석함의 읽기의 첫 단계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겉만 핥아보기는 저자가 사용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명제를 파악하고 이어서 그 논증을 파악하면서 책의 내용을 해석하는 분석함의 읽기의 두 번째 단계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살펴보기와 분석함의 읽기는 사실상 통합적인 읽기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보기가 독자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은 바로 통합적 읽기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로 쓰여진 수백 권의 도서 목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합적인 읽기의 패러독스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름길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지름길은 바로 대충 훑어보기 기술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도서 목록이 있을 경우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게 되면 그 목록에 있는 책을 모두 대충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대충 훑어보기 전에 분석하며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훑어보며 읽는다고 복잡한 주제를 다 알 수 있게 된다든가 저자가 전해주는 지혜를 다 얻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하지만 2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주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얻을 수 있어서 목록에 있는 어떤 책을 분석적으로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방대한 양의 도서 목록을 처리하기 쉽게 적은 양으로 줄여줍니다. 학생, 특히 대학원생이나 연구생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충고는 아마 없을 듯 싶습니다. 경험상 이 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읽고 분석하며 읽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지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완벽하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적어도 그 학생들은 책에서 알맹이를 얻는 법과 이를 조리 있게 진술하는 법과 계획한 대로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을 다른 책보다 빨리 읽는 법을 모른다 하게 되면
그들의 노력은 대단한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글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게 되면 결국 좋은 책을 그만큼 잘 읽지 못하고 쓸데없는 책에 시간 낭비를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실력 있는 독자는 머릿속에 있는 독서 카드에 책을 분류하고 그 내용을 대충이나마 아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책의 주제에 관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아직 그 뭔가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말입니다. 아마 그 내용을 다음 수준의 책 읽기로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둘 중 하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책인지 아무리 재미있고 알려주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다시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인지 살펴보기를 통해서 읽기에 적당한 책들을 파악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통합적인 읽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적인 읽기에는 5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관련된 문단을 찾아. 그리고 2단계는 저자로 하여금 단어의 의미에 맞추도록 하라. 3단계는 질문을 명확히 해라. 4단계는 쟁점을 규정 지어라. 5단계는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라입니다. 이제 한 단계씩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관련된 문단을 찾아라. 통합적인 책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독자가 관심 있는 주제이지 그 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첫 단계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책들을 모두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필요한 내용에 가장 부합되는 문단들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읽는다는 사실을 독자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통합적으로 읽으려는 주제에 맞는 책인지 찾으려는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록에 있는 많은 책을 살펴보기 전까지는 알고 싶어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있는 책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관련 있는 문단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합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처음에 읽는 책과 나중에 읽는 책들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문제나 주제를 보다 분명히 알게 된 후 읽게 되므로 그 두 단계를 동시에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엄격하게 분리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독자가 해야 할 과제는 뭐냐 하게 되면 그 특정한 책들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가 그 책을 쓴 목적과는 거리가 멀지도 모르는 관계에서 그 책이 어떻게 독자에게 유용한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읽을 때 독자가 읽는 책은 독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합적으로 읽을 때는 독자가 바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저자로 하여금 단어의 의미에 맞추도록 하라. 이제는 다름 아닌 독자가 중요한 단어나 용어를 선정하고 거꾸로 저자로 하여금 그에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적으로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저자로 하여금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책 읽기 습관은 이와는 반대지요. 우리는 어느 저자의 용어든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단호하게 거부할 뿐 아니라 어느 저자의 용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란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자와 저자 사이에 용어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통합적으로 읽으면서 용어들을 설정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 한 사람이나 단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저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유익이 뭐냐 하게 되면 독자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를 이해하게 되면 다음 단계인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질문을 명확히 하라입니다. 독자가 중요한 용어를 설정했으니까 중립적인 명제들을 설정하는 것도 이제는 독자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한 질문의 틀을 만들고 저자들을 하여금 거기에 각각 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질문은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과 순서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저자들이 답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그 틀을 짜야만 합니다. 어려운 것은 독자가 답을 얻어야 할 질문을 저자는 질문으로 다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주제에 대한 시각은 독자와 저자가 매우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자가 독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서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순서는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연구하고 있는 현상이나 사상의 실제, 특성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저자는 그런 형상이 실제한다든가 그런 사상이 어떠한 특성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으로 그 현상은 어떻게 알려졌는지 또는 그 사상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의 결론을 묻는 것입니다. 모든 저자가 똑같은 답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자들이 서로 다르게 답을 할 것이므로 통합적으로 읽으면서 다음 단계를 밟아야만 하는 것이지. 네 번째 단계는 쟁점을 규정 지어라입니다. 질문이 명확하다 하게 되면 저자들이 각기 다르게 어쩌면 찬성과 반대로 양분될지도 모르는 답을 하게 된다 하게 되면 독자 입장에서 쟁점을 규정 지어야 합니다. 통합적으로 읽을 때 독자가 해야 할 일은 쟁점들이 분명하게 엮여질 수 있도록 규정짓는 일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독자는 그 어느 저자도 사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질문의 틀을 형성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질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많은 쟁점은 그 주제에 대한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쟁은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이를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은 독자의 몫입니다. 이제 논쟁을 분류하고 정리하게 되면 통합적으로 읽는 마지막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5단계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라입니다. 또 우리는 1단계에서 살펴본 책들 속에서 관련된 문단들을 찾아내고요. 2단계에서는 모든 저자에게 통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용어들을 설정하고 3단계에서 답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의 틀을 만들어서 순서를 매기고 4단계에서는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들 가운데서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잘 엮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는 분석하며 읽을 때 처음 두 가지 단계에 대응한 것입니다. 즉, 이 단계를 따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분석하며 읽을 때는 그래서 맞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라는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통합적으로 읽을 때도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지요. 진실은 발견할 수 있는 한 어떤 명제나 주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답을 정돈해 놓은 내용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진실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게 되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순서로 질문하고 그 순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분류한 근거로 살펴본 책들의 내용을 지적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알고 싶었던 문제의 내용을 분석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이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객관성입니다.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특수한 자질은 한마디로 변증법적 객관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게 되면 통합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모든 쪽을 바라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객관성은 불가능하죠. 쟁점의 모든 면들을 빠짐없이 헤아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모든 쪽을 바라보는 것보다 쉽지만 어려운 점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적으로 책을 읽을 때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변증법적 객관성으로부터 멀어지는 편파성을 띠지 않으려 하게 되면 관련 있는 문단을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저자가 쓴 원문을 끊임없이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해놓은 작업의 결과를 제시할 때 저자의 의견이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중립적인 용어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앞에서 했던 말에 이것이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주장을 요약해서 제시할 때 앞에서 말한 대로 저자의 언어가 아니라 중립적인 언어로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요약석의 문맥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인용한 저자 이야기가 들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독자들은 저자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적 책 읽기의 바탕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통합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 하나의 단어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는 곤란하다는 것은 사실상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어렵다고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번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저자의 개별성과 독자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책이 해석이라는 매개물, 즉 통합적으로 읽는 독자를 거쳐서 다른 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지요. 세 번째, 스타일이나 방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비난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 이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감정적인 수준에서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잘못된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 책끼리 소통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들이 이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믿는다게 되면 결국 통합적인 읽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통합적인 읽기의 요약으로 들어갑니다. 1단계는 이미 우리가 정리해서 알았던 것처럼 연구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준비 작업을 하는 조사 단계입니다. 2단계는 먼저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자료 목록이 준비된 상태에서 통합적인 읽기를 하는 것인데 선정된 도서 목록을 활용해서 바로 2단계를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1단계 연구 분야 조사의 준비 작업을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신다게 되면 주제에 대한 문헌 목록을 먼저 작성을 하고요. 문헌 목록의 모든 책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대충 살펴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주제를 더욱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로 영향을 주는 작업들이지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2단계 통합적인 읽기는 선정된 도서 목록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가 정리를 통해서 다 학습을 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가 거기 대충 살펴보기를 통해서 선정된 책들을 통해서 그 책들 안에 있는 가장 관련 있는 문단들을 적출해내는 것입니다. 뽑아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용어를 설정해서 다음 단계가 질문의 틀을 작성하고
중립적 명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논점이나 쟁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난 다음에 주제에 대한 질문과 쟁점을 정리한 후에 논거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2단계에 속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일반 논점에서 특수 쟁점으로 쟁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독서의 4수준까지 왔습니다만은 성경 읽기에 통합적인 이 시놉티컬 리딩을 접목을 시켜본다면 어떻게 읽는 것이 통합적인 성경 읽기가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궁극적 근원이 유일하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성경 본문을 우리가 접할 때 새 문맥으로만 끝나는 것이 자체 문맥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 나머지 부분 전체에 비추어서 이해해야지만이 확실하게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성경신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은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가려 하게 되면 통합적인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궁극적 근원이 유일하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경 본문을 자체 문맥으로 읽고 성경의 나머지 모든 부분에 비추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배운 그대로 성경 읽기에 적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